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 SK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SK는 에너지, 반도체, 통신,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연결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SK그룹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그룹의 구조, 대표 기업, 현재의 재무적 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 발생한 보안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SK그룹의 계열사 수는 219개에 달하며 이는 삼성, 현대차, LG 등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대한 조직은 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K그룹은 최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온 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밀어낼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이며 SK이노베이션은 석유와 정유, 배터리를 아우르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시장 점유율 1위이며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SK그룹은 재무적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온은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누적 영업 손실은 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부채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44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부채 비율은 20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SK그룹은 비주력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주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실트론의 지분 70.6%를 약 5조 원에 매각하기 위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SK네트워크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약 8,50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SK매직은 일부 가전 사업을 경동나비엔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편 최근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SK텔레콤의 핵심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최대 2,500만 명의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SK텔레콤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되며 통신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심 재고 부족과 고객 불만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보안 강화와 고객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현재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구조, 재정비, 핵심 사업 중심으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를 미래 성장 축으로 3대 손익 구조가 불안정한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동시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클라우드와 같은 신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그룹 전체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K그룹은 재무적 압박, 시장의 불안 심리,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보안 리스크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SK온의 적자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고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그룹 전체의 중장기적 전망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SK는 여전히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집단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내느냐,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SK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 롯데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롯데는 유통, 화학,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연결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그룹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90개에 달하며 이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코리아세븐, 롯데아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아이마트는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그룹은 재무적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실적 부진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마이너스 3,626억 원, 2023년 마이너스 751억 원, 2024년 마이너스 6,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롯데케미칼은 2025년 예상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위기는 단순한 수익 악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수소,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2023년 말 자회사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인수와 관련해 자금 확보를 위해 서울 잠실에 위치한 고급 호텔 레지던스인 롯데 시그니엘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룹 내 상징성과 상업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그룹은 비주력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매각하고 있으며 호텔롯데는 호텔 브랜드 중 L7과 시티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그룹이 겪는 위기는 한두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는 쿠팡, 네이버 쇼핑, 무신사 등 온라인 중심의 신생기업에 밀리고 있으며 특히 MZ세대와의 접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과 총수의 사법 리스크, 일본과의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국내 소비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관련 산업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롯데그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이지만 최근 재무적 부담과 구조조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롯데그룹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